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이 겨울철 관리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주부터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강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영하는 아니지만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진 느낌을 받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키핑동에 오면서 많이 추워졌네, 이제 다육이들이 성장을 조금씩 멈춰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닭이가 가장 예뻐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다른 식물과 다르게 이 닭이라는 식물 같은 경우는 잎에 수분을 아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날씨가 왔을 때 바깥에 있을 경우 냉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도 계절의 변화, 기온의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그런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일주일 만에 와서 이 문제가 있는 다육이가 있는지, 아니면 성장을 멈췄는지, 아니면 성장을 하는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았는데요. 대부분 국민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조금씩 멈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두들레아 같은 경우, 동용종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성장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닭이 겨울철 관리는 의외로 여름보다는 쉽습니다. 여름은 솔직히 닭이 뿌리가 아주 힘들어하는 계절이고요. 이 겨울 같은 경우는 물만 잘 조절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대신 닭이 성장이 멈추다 보니까 이 풍성한 모습을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풍성하게 잎이 펑펑 자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잎이 짱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구독자님 때 그 다육이들이 많이 이뻐졌을 건데요. 제가 키우는 그런 키핑동에 있는 다육이들, 제가 아주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이 조금씩 단풍이 들어가면서 예뻐지는 모습을 또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육이 겨울철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불안해지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리대에서 키우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아마 영상 3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육이들이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물을 한번 잘못 주게 되면 뿌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음병이 진행이 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음병이 빠르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이 풀리면서 봄이 오기 시작하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을 줄 때는 꼭 낮 시간을 이용해서 주거나 일주일 기온을 봐서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횟수가 적을 때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물을 과하게 주기보다는 물을 먹고 반잔 정도면 충분하고요. 대신 1월, 2월 같은 경우는 물을 먹법 3분의 1 정도, 그 대신 보통 단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단수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안 주게 되면 뿌리가 오랫동안 잠들기 때문에 봄에 깨우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월만 물을 단수를 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거의 물을 머그컵 한 잔에서 반잔 정도를 주고요. 이 두들레 같은 경우는 겨울에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주기를 주는데 2월만큼은 단수를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파키피던 품종이나 화이트 그리니 같은 경우는 워낙 성장을 잘하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너무 굶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일반적인 물주기를 하는데 2월만큼은 너무 춥기 때문에 아무리 겨울에 자라는 그런 닭이라고 해도 2월만큼은 물을 안정적으로 주는 게 더 닭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물을 1년 안 줘도 죽지 않습니다. 정말 극악의 그런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거지 물을 적게 줘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환경이 햇살이 많지 않다 그러면 과도한 물보다는 안정적인 물주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이나 아니면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옥상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고 바닥이 많이 차기 때문에 겨울에 월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하우스를 만들 때는 이런 난방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만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베란다에 들여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오랫동안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갑자기
화분을 옮기면 얘네들이 이 환경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이 닭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무리해서 더 예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바깥에서 키우기보다는 이제 베란다에 자리를 잡아주는 게 이 안정적으로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주고 드리는 게 좋겠죠. 안에서 물을 주게 되면 당연히 이 공기의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닭이도 화분 속 흙들이 빠르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은 뿌리가 냉해 있거나 무름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은 바깥에 있을 때 물을 주고 난 후에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안으로 들여서 한 15일 이후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죽을 수는 있지만 죽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물은 안쪽으로 환경 변화가 있을 때는 15일 이후 지나서 물을 주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겨울이라고 해도 낮 시간에는 환기를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공기 흐름이 좋지 못하면 깍지벌레가 생기는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겨울철에 깍지벌레가 생기면 정말 치료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깍지벌레가 생겼다 그러면 친환경 약재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는데 겨울에는 이 씻어주기가 애매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충제나 살균제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는 구비해 주는 게 좋고요. 이 독성이 강한, 매번 말씀드리지만 독성이 강한 약재는 한 번에 잘 듣습니다. 그러나 인체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이 실내에서 약을 쳐주는 게 참 부담스러운 계절입니다. 환기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친환경 약재로 한 번에 박멸하기보다는 두세 번 쳐서 박멸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재 같은 경우는 한번 친환경 약재를 구입해서 골고루 쳐주는, 이 문제가 없는 다육이들한테 쳐줄 필요는 없지만 살균제 같은 경우는 예방적으로 한 번씩 쳐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 다육이 겨울철 관리는 의외로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다육이가 아프면 그냥 무너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키우는 분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는 더 쉬울 겁니다. 대신 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분의 1이나 먹건 반잔 정도, 그리고 바닥에 놓을 때는 타일 바닥에 그냥 놓지 마십시오. 이 냉기가 의외로 뿌리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위에나 아니면 데크 위에 아니면 종이라도 신문이라도 깔아서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계절에는 필히 무릎 담요나 신문을 덮어가지고 저녁만큼이라도 냉해를 입지 않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다육이 겨울철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냉해로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육이가 예뻐지면 괜히 욕심이 더 나기 시작하기 마련인데요. 이 다육이 얼굴이 더 알록달록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더 춥고 더 덥게 기후차를 많이 나게 환경 변화를 끌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키우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 보이는 다육이들이 거의 다 수년간 키웠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육이를 구입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이 구입했는데 이 다육이들이 떠나가는 다육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고목이 돼서 저와 함께 이렇게 반려친구로서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분갈이를 하면서 더 크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상토만 100% 넣었던 기억도 나는데, 영양분이 많으면 성장이 빠르지만 그만큼 닭이도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름병이나 아니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성장보다는 천천히 안정적으로 키우는 게 오히려 나중을 생각을 하면 더
풍성한 모습, 더 예쁜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닭이 겨울철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